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이 왜 쉽게 무너질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라도 통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돼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하자고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친척도 서로 돌봐주면서 살기 어려운데 얼굴 본 적도 없는 북한 동포를 위해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선뜻 냅니까? 또 지금 분단돼서 불편한 것이 뭡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은 남북 왕래만 되면 분단돼서 불편한 거 7, 80%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원할 때 평양도 구경하고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러면 굳이 합치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중국이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해 도와주고 주변국들도 통일에 대해 탐탁지 않다면 결국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이고도 주도적 역할은 우리의 몫이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주변국들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은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일까요? 바라는 사람도 절반은 되겠지만 그냥 바라기만 할 뿐 통일을 위한 전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도 통일은 외쳐왔지만 그들이 통일을 당장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별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과거 보수 정권들의 태도와 별 차이가 없고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는 신용인 것도 다 압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통일하려고 했습니까? 그것도 절대 아니죠.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북한의 국호를 다 써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은 통일 정책 아닙니다.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근간을 이루는 또 역대 정부에서도 풀지 못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통일이 아닌 안보의 범주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북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일이 아닌 안보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대북 안보 전략은 있으되 통일 전략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통일 대박 같은 말로 기만하지 말아야 하고 통일 전략보다는 안보 전략이 더 중요하며 안보를 위해서는 통일 대박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치를 각오가 돼 있다면 길은 많습니다. 다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을 뿐입니다. 가령 북한이 거대한 수용소이고 그 수용소가 터질 길이 사방으로 막혀 있다면 한국이 터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 사이엔 세계 최고 밀도의 병력과 지뢰밭이 존재해 북한에서 대규모로 탈북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만 다만 논리적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한국이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을 걷어내고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면 병력의 3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방지역의 군인들부터 탈북해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쪽 땅에만 발을 닿으면 북송될 걱정이 없어 중국으로 탈북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한국에서 북한에 알려주지만 않으면 북한은 실종 군인이 한국에 갔는지 배고파 탈영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서 가족들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런 정책을 펴면 북한은 지뢰와 철조망을 더욱 보강하려 할 것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군인들이 탈북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1300km에 이르는 북중 국경과 250km의 남북 분계선을 동시에 막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남쪽에서 북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분계선은 아예 포기하고 북중 국경 경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은 여행 경비대를 피해 탈북해도 중국이 체포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중국이 함께 지킨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DMZ는 오직 북한의 힘으로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전기 철조망을 새로 깔아도 거기에 투입할 전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만약 우리가 분계선 지뢰나 철조망을 걷어내면
한국이 알아서 삼엄한 경계망을 펼치게 만들도록 소규모 침투를 통한 남쪽 전방 습격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고 한국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만약 통일을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1년만 북한의 도발을 감수할 수 있다면 북한은 자연히 무너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벌일 대통령도 없고 또 설사 그랬다고 해도 국민 여론에 의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겠죠. 남쪽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할 준비도 돼 있지 못하며 더 나아가 무질서한 북한 붕괴에 따른 혼란을 더욱 감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시나리오를 사례로 든 것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북한 독재 그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붕괴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결정적 당사자인 한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북한이라는 뚝을 터뜨리는 데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통일은 우리의 희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통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통일할 이유는 없지요. 불행한 사실은 현재 상황에선 희생 없이 통일을 하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모든 구멍이 꽁꽁 막혀 있는데 터져라 터져라 주문만 외우니 결국 남은 길은 북한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썩는 속도는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면 그때에야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국은 누구나 통일을 말하지만 현실은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더구나 감이 정작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이 떨어앉아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인 것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감정입니다. 아까 빈부장지대 열어놓는 것을 말했지만 좀 더 급진적으로 가면 김정은을 암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자산 및 타격 능력이면 오늘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할 능력이 되지만 그걸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예전에 이미 했겠죠. 김정은 암살에 따른 체제 붕괴는 미국이나 한국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일 뿐더러 원치도 않습니다. 김정은 암살이 통일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언정 현 시점에 있어 한반도의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서 볼 때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 붕괴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한다면 그 여파로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모든 분야에서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 혼란이 벌어지면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우린 IMF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통일에 관한 전망과 예측은 하면 할수록 비관적입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 통일을 원합니다. 살아생전 고향에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적 바람이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편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통일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년이나 30년 뒤라면 차라리 마음이 놓이겠지만 문제는 내일 김정은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1년 뒤에 어떤 이유로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비유하면 보험에 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혹시나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드는 것이 보험입니다.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 붕괴만큼 큰 사변이 어디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에 따른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